지금 뭐라 돼 있냐면 매표소, 그 다음에 약수터,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뭐냐면 매표소에서 약수터까지 오르는 등산로가 5개, 여기 5개가 있대. 이렇게 지금 5개가 잠깐만요. 뭐 하나 진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는 4개.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매표소에서 약수터를 지나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돼 있냐면 정상에 오른 후 그 다음에 정상에서 다시 약수터를 지나 매표소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랬는데 올라갈 때 이용한 길은 이용 안 한대요.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맞아?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이거 문제를 안 읽어서 요거 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다. 자, 매표에서 약수터로 가는 게 5가지래요. 맞죠?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가는 게 4가지래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을 따라 갔다고 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길은 이용 못 한다고, 맞죠?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는 뭐야? 3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 여기도 뭐야? 4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고별 법칙이 있죠, 맞죠? 왜냐면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맞죠? 단순히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네? 그러면 앞에 거 20, 60, 240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21번에 2번. 상훈 혹시 그 여기 안 보이면 얘기 좀 해줘. 내 몸으로 가릴 수도 있어. 자, 얘는 이제 문제에 조금 혐오스럽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그 점선은 도로망이 맞나요? 그게 좀 애매하네. 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금 푼 사람 혹시 이거 점선 도로망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만 도로망으로 해야 돼? 점선으로 그 A랑 B가 점선 연결돼 있잖아. 실수는 그렇구나. 내 눈에 점선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냥 보자, 알겠지? 그냥 이렇게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지금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어떻게 있냐면 여기 원 1개, 여기는 원 2개, 여기는 원 3개, 이 검은색도 지금 다 길이라는 거죠, 맞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요 지점을 제가 그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할게, 알겠지? 어차피 우리는 무조건 A에서 P 곳을 들렸다가 Q 곳을 들렸다가 그 다음 R 곳을 들렸다가 B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A에서 P를 지나가는 경우는 위의 원을 따라가거나 직진하거나 아래쪽에 있는 원을 따라가는 거 3가지 맞아요? 맞죠? 구별법칙인 거 아니까 이제 바로 적을게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아이구나 엄청나게 많구나. 봐봐요. 여기까지는 1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요로 가는 건 1가지, 2가지, 3가지가 되는데 지금 가운데로 왔었을 때는 또 길이 나눠지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를 괄호를 치고 일단은 요거 1가지, 이거 1가지 해서 얘를 2가지로 하고요. 이게 지금 위아래 큰엄 지날 때
됐죠? 그 다음 이제 또는 이제 여기로 와. 여기 직진을 했어. 됐니? 직진을 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 다시 한 가지가 되니까 이 가운데 있는 원을 이용한 거는 세 가지가 된다고 해봤죠? 얘는 작은 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R은 더 힘들겠다. 그럼 이제 여기로 갔어요. 고백 없지. 그 다음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큰 원을 이용하는데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원을 이용 안 하면 무조건 여기서 직진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또 원을 만나게 되잖아, 맞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봐. 이제 여기 그림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그림은 이 그림과 일치하지 않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5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될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5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한 가지가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답을 구해볼까요? 여기에는 3 곱하기 5 곱하기 7 뭐 이런 생략할게 알겠지? 그러면 35 곱하기 3이니까 105가 되나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한번 그림 똑같은 거 나왔으면 걔는 그냥 그대로 이용하자라는 거 알겠지? 됐죠? 그 다음에 223번. 뭐 이거 혹시 이거는 알죠? 이것만 질문해보자. 이거 수학 아니냐? 수학 아니고 그냥 너네한테 그냥 상식 물어보려고. 얘 스위치 열려있는 거야? 닫혀있는 거야? 열려있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서는 열려있다가 뭐가 돼?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알죠? 맞죠? 그다음 반대되는 개념이 닫혀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 회로도를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또 병렬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또 내려가나요? 그 밑에는 그냥 전압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맞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지점을 A 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B 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A에서 B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했잖아, 맞아? 그러면 우리는 요 길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열리면 된다고, 맞아? 그럼 이쪽이 1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2번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1번에 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요 길 따라 갔었을 때. 그 다음에 2번에 안 흘러. 또는 1번에 전류가 안 흘러. 그런데 2번엔 전류가 흘러.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에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2번에 전류가 흐르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케이스부터 보자고. 이 케이스는 여기가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맞죠? 그럼 닫혀 있으니까 한 가지인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얘는 둘 다 열려 있거나 하나만 열려 있어도 전류가 안 흐른다고, 맞아? 그러면 몇 가지야? 세 가지 맞아요? OX, XO, XX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세 가지를 노가다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에요. 자, 1번이 전류가 안 흐르는 거는 뭐야? 이거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된다고,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봐봐. 여기서 얘를 여사건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지? 얘가 닫거나 열리거나 두 가지, 닫거나 열리거나 두 가지, 닫거나 열리거나 두 가지라서 2의 세제곱이 돼.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그런데 모두 다 닫혀 있으면 전류가 흘러버리잖아.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빼주자고. 그래서 얘는 전체고요. 얘는 뭐다? 555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전류가 흐른다 했으니까 한 가지죠. 둘 다 닫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또 합의 법칙. 여기까지 됐네. 자, 1번이 동그라미인 건 아까 여기서 구해냈어요. 1이라고. 여기서 구해내서 그대로 적어주고요. 2번이 동그라미인 건 여기서 구해냈습니다. 7이라고, 맞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요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 뭐다? 이 숫자를 그대로 여기다 적어주면 된다고. 동그라미 있는 데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요. 앞에 거는 3, 가운데 거는 7 곱하기 1에서 7, 마지막 거도 7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답이 다른데? 만화거리 아니에요. 바보네요 여기. 멍청해라. 2번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서 2번 동그라미 여기죠? 여기가 1대죠, 맞죠? 맞습니다. 2번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가 1대죠. 그럼 얘가 몇 나와요? 11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까?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처음부터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도 되나? 근데 물론 뭐가 더 짧은지는 모르겠어. 난 이게 좀 더 아마 시험 치면 나는 이렇게 풀 건데 처음부터 6건을 쓰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쉬워요. 전체는 뭐냐면 얘가 열거나 닫거나 두 가지라서 전체는 2의 5제곱이 됩니다. 스위치가 5개라서. 그래서 32가지가 돼요. 여기서 지금 뭐다? 내가 이제 6건 전류가 흐르지 않게,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 1번 라인 통째로가 뭐다? 전류가 안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2번도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죠. 2번 라인 통째로도 뭐다? 전류가 흐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보자. 1번 뭐라고? 1번의 전류가 안 흐르는 거는 뭐라고요? 전체가 두 가지라서 2의 세제곱인데 전류가 흐르는 건 단 한 가지 모두 다 닫혀 있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백 법칙,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x인 경우는 뭐예요? 전체가 두 가지 그래서 2의 제곱인데 얘도 모두 다 닫혀 있는 게 한 가지죠. 닫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다? 7 곱하기 3이 돼가지고 몇 대요? 2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6건이니까 32에서 21을 빼주면 몇 나온다? 11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맞아? 아마 답지는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근데 둘 다 연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224번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이 뭐 조금 징그럽게 돼 있나요? 여기가 지금 B, 그 다음에 B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뭐 C, 모양은 사실 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D,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E, 그 다음에 모양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C랑 A랑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게 중요한 거라서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A.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뭐냐 4개의 색깔을 이용을 하는데 근데 4개의 색깔을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하겠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다음 영역 구분 가능하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 보통 고등학교 문제는 전부 다 일부 또는 전부에다가 영역 구분 가능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99%가. 간혹 10%가 어렵게 된다고 이제 이상하게 되기도 하는데 뭐 전부 이용.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로 일단 풀어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최소 색깔 개수로 색칠이 되는 그 개수를 찾아볼 거야, 알겠지? 그럼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그 4가지 색깔을 제가 1, 2, 3, 4라고 색깔을 붙일게. 색깔을 색 이름을 됐니? 그러면 내가 이 B에다가 1번 색깔을 칠해. 됐니? 그러면 B랑 C랑은 무조건 다른 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2번 색을 칠할 수가 있다고.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B는 B, C랑 인접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다른 색깔인 새로운 3번 색이 와야 된다고. 그럼 일단은 두 가지 색깔로는 색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요런 그림이 보이면 이렇게 지금 항상 최소 세 가지는 필요하다는 걸 알고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는 B랑 D만 다르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번 색깔이 올 수 있겠지. 맞습니까? 물론 여기 4번도 올 수 있지만 됐니? 그 다음에 A는 1번, 2번과 다르면 되니까 3번 색깔이 된다고. 그럼 뭐냐면 3가지 색깔로 지금 채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3개의 색을 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4개의 색을 이용. 그러면 이제 3개의 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특정 색깔은 2번 이용이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아줘야 돼. 가능한 거를. 그럼 여기 지금 봐서 알겠지만 영역이 총 5개라서 맞아? B는 모든 거와 인접하기 때문에 봐봐. B는 무조건 얘네들은 무조건 다 다른 색이야. 한 개를 빼. 그러면 3개가 남는데 그게 마주보는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A랑 D랑 같은 색, E랑 C랑 같은 색, 그 다음에 이제 뭐다? B. 이 케이스가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뭐냐면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확인해봐야 돼. A랑 C는 인접하지가 않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A랑 C랑 또 일단 같은 색을 칠했다고 보자고. 그러면 색깔을 좀 달리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B가 1번 색이야? 여전히? 근데 C가 2번 색이고 A도 2번 색이라고 할게. 됐니? 그러면 D는 1번과 2번과 다른 색이 되니까 무조건 3번 색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맞아? 그럼 여기 봐봐. E는 1, 3, 2가 아닌 색이 와야 되겠지. 그러면 무조건 몇 번 색? 4번 색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뭐다? 3가지 색깔로 색칠할 경우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제거를 해주고 이 케이스는 이쪽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된다겠지. 됐나요? 그러면 색깔이 총 몇 가지라고? 4가지라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라서 몇이다? 24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4가지 색을 이용한 경우도 영역이 5가지이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줘야 돼요. 첫 번째가 지금 뭐냐? A랑 C랑 같은 색이고 그 다음에 B, D, 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A랑 D랑 같은 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주보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B, C, 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있어요? C랑 E랑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B, D.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습니까? 더 이상은 이제 없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기역, 니은, 디귿 3가지니까 이 전체를 3이라고 적어주고 이까지 됐니? 그 다음에 하나가 고정색깔 친다면 색깔 4개밖에 없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4, 3, 2, 1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이 전부 다 어차피 4가지 영역이라서 뭐다? 여기에 24가 오게 된다고. 이 4, 3, 2, 1, 24라서
이까지 했네. 아니면 431, 431, 431 해도 돼요. 알겠지? 본이 편한 대로. 요거 하면 몇이에요? 72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24랑 또는 이니까 합의 법칙이죠. 72랑 더해서 지금 몇이에요? 96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너네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잖아. 중딩 때 물론 지금도 중딩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 인접 가장 많이 하는 거 기준으로 시작을 해주면 이게 B예요. 그 다음에 봐봐. A는 E랑 B 두 개 인접하고요. E는 A, E, B A, B, D 세 개 인접하고요. C는 두 개 인접하고요. D는 지금 세 개 인접하잖아. 그러면 E랑 D가 그 다음에 많으니까 그거 두 개는 순서 상관없이 뭐 E를 하고 D를 해도 되고 이거 두 개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어차피 이제 A는 두 개 인접하고 C도 두 개 인접하니까 이걸 뭐 A랑 C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뭐 4개랑 인접하고 있고 얘네들은 3개, 3개, 얘네들은 2개, 2개 인접하고 있는 영역 개수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고 이거 두 개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풀 때 아무렇게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올 수 있는 색깔이 총 색깔이 4가지니까 4개 막 이렇게 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뭐 4개, 4가지. 그 다음에 E는 한 개 썼으니까 3개. 맞죠? 그 다음에 D는 요 2가지 색깔 못 쓰니까 2개. 그 다음에 이제 A는 요 2가지 색깔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2개. 맞죠? 그 다음에 C는 이 2가지 색깔만 아니면 되잖아. 2개. 이렇게 푼 거 맞나요, 너네? 중학교 때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죠? 96 나오나요?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걸 비추천해요. 왜냐하면 이 논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어. 영역이 늘어나고 이게 서로 이제 마주보는 면이 늘어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는 약간 A가 여기 있으면 D가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아니라 D 쪽에도 이렇게 막 분할을 박박 해줘서 여기가 뭐 새로운 D1, D2, D3라면 이거 이렇게 케이스가 많아지잖아. 요런 그림에서는 이 풀이가 틀릴 때가 많아. 그래서 중학교는 되는 것만 내주는 게 원칙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풀이는 고등학교에서는 비추천. 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서술형 할 때도 학교쌤이 채점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고등학교 서술형 채점표는 색깔 개수로 분류를 해주고 나서 같은 것을 칠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서술이 불가능해요. 그냥 웃기는 거지 사실은. 물론 이게 풀이가 가능한 게 대학교 수학에서 원래 배우거든요. 뭐 행렬과 그래프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걸 점 찍고 연결해가지고 막 이게 그래프가 얘랑 똑같니 다르니 막 이렇게 한 이상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그래프 이론이라고 하거든. 그걸로써 이게 가능하다고는 설명이 되지만 근데 그거는 그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건 배우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뭐다? 모두 자신의 것이 같지 않는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교란이라고 한다 했어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교란 또는 이거를 우리가 교란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얘를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전 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대상 한 개는 불가능하다. 혼자 있는데 자기 거를 안 가는 건 없잖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최소 2명 교란, 그러니까 2개라고 할게 그냥. 2개 교란. 그 다음에 3개 교란. 그 다음에 4개 교란. 5개 교란.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이상한 걸 식을 하나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지? 그럼 일단은 봐봐. 이게 내 거야. 이게 상현이 거야. 근데 무조건 우리가 이걸 가져는 가야 돼. 근데 내가 내 걸 안 가져가려면 나는 무조건 내 거, 아니 상현이 거, 상현이가 내 거 가져가지. 이 그림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계속 내 거야.
그 다음 파란색이 상현이 거,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은석 거야. 내가 내 걸 안 가지고 가면, 내가 은석 거를 가져가면 상현이는 자기 거 못 갔잖아.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야 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다? 상현이 거를 가져가면 은석은 은석 거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랑 한 가지밖에 없으면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다? 사람 손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뭐다? 수용도라고 하는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뭐다? 4개 교란부터는 이렇게 A, B, C, D가 사람이라고 치고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A, B, C, D를 모자라고 한다면 A가 A의 것을 가지면 안 돼서 B거나 C거나 D거나 이렇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B가 B 거를 못 가지는데 이미 B 거를 썼으니까 여기는 A, C, D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B가 못 오니까 뭐야? A가 오거나 D가 오거나, 여기도 B가 못 오니까 A가 오거나 C가 오거나 이렇게 지금 나눠지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남은 건 뭔데? A, B 썼으니까 CD인데 CD 못 오잖아. 자동으로 DC가 됩니다. 맞아? BC 썼는데 D가 D 자리에 못 와요. 그럼 D가 무조건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D고 A가 됩니다. 여기도 BD 썼는데 C가 여기 못 와요. 그럼 C가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A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맨 마지막이 세 가지로 쪼개졌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세 가지라고 불러요. 됐죠? 마찬가지로 AC 썼는데 D가 D 자리에 못 와요. 그럼 D가 여기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B가 됩니다. CD 썼는데 A, B, BA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갈래가 나눠져가지고 A, B거나 B, A거나, 그래서 끝이 세 가지로 쪼개졌으니까 얘도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제 내가 알아야 돼. 봐봐. 두 번째가 여기가 B니까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특이하게 나왔어. 여기는 두 번째가 B가 아닌 것들이 왔잖아. 맞아? 그러면 그림이 100% 위아래가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도 계산을 안 해도 몇 가지냐면 무조건 세 가지인 거 알고 가야 된다고. 요 세 가지랑 똑같은 게 와야 된다고. 근데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자고. 자, A, D 썼으니까 남은 게 지금 뭐예요? B, C라고. 그러면 C가 C 자리에 못 오니까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됩니다. 맞죠? 여기 CD 썼으니까 또 뭐야? A, B, B가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도를 할 때도 사실은 뭐냐면 똑같이 나오는 폼은 그냥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이해됐네? 그럼 이거는 3, 3, 3이니까 9가지가 되겠지. 이게 지금 뭐야? 4개 교란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다? 9가 된다고요. 됐니?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뭐다? 5개짜리도 하면 몇 가지가 나온다고? 44가지가 나온다는 거는 외워달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라고? 암기를 해달라고. 다섯 개 교란. 5개 교란을 쓸 때는 요 앞에 결과는 안다고 치고, 이거 1, 2, 9는 안다고 치고 할 거야.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A, B, C, D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뭐냐면 그냥 얘를 기준으로 볼 거야, 그치? 얘 기준. 됐니? 그럼 A가 지금 뭐 B, C, D 거 중에 아무거나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가 뭐라고? B, C, D, E 중 아무거나 올 수 있으니까 4가지라고, 4가지. 됐지? 예를 들어서 B 거라고 할 거야. 이까지 됐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B가 무조건 A 것을 가져가는 케이스야. 그럼 이게 한 가지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야? 남은 게 CD니까 3개의 교란이 된다고. 이까지 맞나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돼? 3개 교란은 2가 된다며.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되는 거야? 8 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얘랑 이제 겹치지 않게 할 건데 똑같이 어차피 B, C, D라서 그 4가지가 오고요. 똑같이 B라고 이제 할 거예요. 됐니? 근데 여기는 이제 A가 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A가 안 온다고.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봐봐. A가 안 오면 여기가 지금 남은 게 뭐 있지, 얘들아? A, C, D, E가 되잖아, 맞아?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 봐봐. B라는 놈이 A를 못 가져. 됐니?
그러면 내가 잠깐 이 A를 B 거라고 잠깐 생각을 하자고. 됐니? 그러면 봐봐. 이 A가 B 거라면 B가 B 거를 안 갖는 거지. 그 다음에 C도 C 거 가지면 안 되고 D도 D 거 가지면 안 되면 E도 E 거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로 해석할 수 있니? 4개 교란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잠깐 이거를 B 거 생각하면 B가 B 거를 안 갖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4개 교란이라고. 근데 4개 교란이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돼? 4, 9, 36 된다고. 그러면 얘는 위에가 8이고 여기가 36이니까 몇 되는 거야? 44가지가 된다고. 됐니?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6개 교란도 내가 실제로는 뭐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똑같은 논리로 가면 이래 된다고. 봐봐. A, B, C, D, E, F야. 됐니?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뭐라고? 얘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알겠지? 그냥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B, C, D, E, F야. 그러면 5가지가 오겠지. 기준점이. 그래서 얘를 더 똑같이 갈 거야. 얘를 B라고 할 거야. B. 그 다음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무조건 A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뭐라고? 4개 교란이 된다고. 됐어요? 4개 교란이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몇이냐면 45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이까지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똑같이 이제 뭐다? B, C, D, E, F라서 지금 뭐다? 5가지가 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B라고 할 거라고. 근데 뭐라고? 이놈의 B가 지금 뭐다? 이 A 자리에 안 오는 거. 지금 이거 두 개는 안쪽에 겹치지 않게 짜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 다음 여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본다고? 남은 게 A, C, D, E, F인데 뭐다? B가 A를 못 가지기 때문에 뭐다? 이걸 잠깐 B 거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니? 그러면 이건 뭐야? 5명 교란이 되겠지. 5개 교란이 몇 가지야? 44가지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이거랑 이거 곱하면 몇이에요? 220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45랑 뭐다? 220이랑 더하면 몇이다? 265가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를 이제 일반화를 하면 이제 정리를 할게. 그냥 공식화. 그냥 뭐다? 우리가 n명 교란을 얘를 an이라고 잡을게요. 됐니? 그러면 n 플러스 1명 교란은 an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6개일 때 여기가 5가 와요. 자기 자신 빼니까.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n이 온다고. 한 개 뺀 거. 그 다음에 한 개 뺐는데 그러면 이제 n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n-1개 교란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다? an-1이 온다고. 됐니? 요게 지금 1번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또는 2번 케이스는 똑같이 여기가 n이 온다고. 한 개 작은 거. 그래서 여기가 n이 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돼? 여기는 잠깐만 n-1 맞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돼? 요 5라는 거는 이 숫자에서 빼기 1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나요?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공식이 뭐가 돼?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됐니?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 공식이 틀렸는지 맞는지 체크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n-1 있었으니까 n이 2부터 할게. n에다가 2를 넣어보자 얘들아. 2 넣으면 여기 a3지. 맞아?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A1 더하기 A2잖아. 맞아? 맞죠? 실제로 3명 교란은 몇 가지라고? 2가지라며. 맞아? 맞지? 그 다음 아까 1명 교란은 없다 했잖아. 1명 자기 자신 그럼 0가지 없는 거네. 맞아? 6가지 이랬니? 그 다음 2명 교란은 몇 가지라고 할게? 1가지잖아. 공식 성립하지. 그 다음 n이 3일 때도 봐줄게. n이 3이면
여기가 이제 A4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3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거든. 그럼 실제로 봐봐. 4면 아까 9가지라면 저기서 뭐 있잖아. 노가다로 가자. 9가지고 2면 몇 가지라고? 1가지였다며. 3면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 그럼 3 곱하기 3은 9 성립하죠. 그러니까 뭐다? 이게 맞다라는 거를 뭐다?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항과 항 사이, 그러니까 이런 뭐지? 전에 있던 숫자들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런 거를 점화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몬모르 또는 뭐 몽모르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오일러라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증명을 해냅니다. 반대로인가? mpeg에다가 오늘 지금 어려운 거 하나 했다 이거. 아마 공식 이래 될 건데 이거 맞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 공식은 안 외우거든. 쓸 일이 없어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봐봐. 이거만 한번 확인해 보자. 4 하면 너무 숫자가 크지 맞지? 3만 하자. A3만 한번 확인해 보자. A3면 3팩. 그 다음에 0팩분의 1은 1이죠 맞죠? 1팩분의 1도 1이죠 맞죠? 2팩분의 1은 2분의 1이죠? 3팩분의 1은 6분의 1인가요? 이래는 거 맞아? 그럼 요거는 1 빼기는 사라지잖아 맞지? 요거 6분의 3, 6분의 1 빼면 6분의 2니까 몇이지? 3분의 1이지. 3분의 1이랑 6 곱하면 몇이야? 2 나오지. 세면그라.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이거 증명 안 했다 그치? 이거는 지금 증명을 안 했어요. 이건 지금 증명 안 했고 여기에서 이걸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님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외워달라고 안 했다 그치?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암기해달라는 말이 아니야. 이거를 암기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연습을 해줘야겠지. 그럼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나요 하면 이 동네 학교 기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단순히 뭐다? 요것만 암기하면 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근데 대치랑 자사고에서는 이게 기출에 있어.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못하지 당연히. 배워야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가지고 요것도 연습 좀 해놓읍시다 알지? 증명 안 할게 그죠? 그러면 시험아 과거 가면 이거 무조건 된다 그치? 무조건 해. 그냥 기초로 배운다 그치? 그래서 언젠가는 근데 이 동네도 수준 올라가면 나올 수도 있어서 요까지 내가 건드린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왜 265면 이거 너네 설마 이 방법으로 265개 그릴 수 있겠니? 못 그린다고. 그래서 딱 뭐다? 두 자리수 자연수인 요까지만 출제를 하는 거라고 그 시험에서는. 한숨 나올 거 없거든. 근데 그나마 숫자 개수라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1부터 999까지면 이렇게 한 자리 숫자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자리 숫자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자리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됐니?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숫자라고 하는 거는 3, 6, 9 중에서 가운데 중자야? 적어도 하나의 숫자를 포함을 하면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입까지 됐니? 그런데 여기 무슨 단어가 보이니? 이 단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일단 여사건을 의심을 해보자고. 하지만 적어도 괄대에서 100% 여사건은 아닙니다. 알겠지? 됐니? 그러면 여사건을 의심하면 한 자리 숫자는 숫자가 1부터 9까지니까 9개인가요? 전체가? 됐니? 그러면
자, 여사건이 여기서는 뭐가 돼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모두? 그러니까 369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369 모두 포함 X를 말하는 거지, 맞아? 됐니? 그러면 봐봐, 369가 없는 숫자 뭐 있니? 한 자리 수에서 6개 맞아요? 1부터 9까지 중에서 369 빼니까 그래서 6개를 빼죠. 그래서 얘는 뭐다? 3가지가 됩니다. 그 6번을 그냥 여라고만 적어놓을게. 됐습니까? 자,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예요? 1부터 9까지 올 수 있어서 여기 9개고 뒤에는 뭐야? 0부터 9까지 올 수 있어서 10개입니다. 맞아? 맞지? 그럼 총 숫자가 90개 맞죠? 두 자리 숫자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다? 나는 이제 여사건을 할 건데 369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1부터 9까지 369 빼니까 7가지가 올 수 있고 얘는 0부터 9까지 중에서 그 3개를 빼니까 몇 가지가 돼? 그럼 7가지가 6가지 아니야? 1부터 9에서 3가지를 빼는 거 같지? 근데 여기는 뭐야? 0부터 9까지 10개 중에서 빼니까 7가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뭐다? 6 곱하기 7 이래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90에서 76에 41을 빼니까 몇이다? 4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세 자리 자연수로 넘어가자. 세 자리는 맨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는 1부터 9까지니까 9개고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0부터 9까지 10개라고. 여기서 6건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는 9개 중에서 369를 뺀다고. 얘는 10개 중에서 369를 뺀다고. 얘도 뭐야? 10개 중에서 369를 뺀다고가 된다고.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돼요? 6 곱하기 7 곱하기 7됩니다. 맞아요? 그럼 얘는 900에서 뭐냐? 76에 42에다가 7 곱하면 294인가요? 됐나요? 그럼 얘는 빼면 몇이에요? 606인가요? 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요래 되나? 1번 케이스 3가지 2번 케이스 48가지 3번 케이스가 606까지 왜 숫자가 많냐? 답이 몇인데 이거? 657 더하면 되나? 자 이거 더하면 몇이지? 51이니까 657 나오죠. 생각보다 숫자 3개만 들어가는데 말 안에 쓰는 숫자가 3분의 2가 되네 거의. 자 집합 X가 1, 2, 3이래. 그 다음에 집합 Y가 0, 1, 2, 3, 4래.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F가 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요게 0이 되게 하는 F 개수를 구해달래. 함수 개수죠. 자 그럼 얘도 한글로 적어보자. 한글로 적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F1, F2, F3 중에서 뭐다? 적어도 하나가 0이어야 되겠죠? 요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도 무슨 단어가 보인다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일단 보인다고. 맞지? 그럼 여사건을 의심을 하자고요. 실제로 여사건을 구해보자고. 자, 적어도 하나가 0이다의 여사건은 모두 다 0이 아니답니다. 그래서 뭐냐? F1, F2, F3 모두 0이 아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얘는 6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지금 6건을 빼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함수 개수는 알죠?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5개 맞아요? 그러면 2도 5개고 3도 5개라서 5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을까 생각할게요. 요거는 지울게요. 화살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F1, 2, 3이 모두 다 0으로 안 가야 되는데 그러면 1이 갈 수가 몇 군데가 돼? 4개가 됩니다. 맞아? 맞습니까? 2도 4개가 되고 3도 4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125에서 2의 6제곱이잖아. 64를 빼주면 되나요? 그럼 답이 몇이다? 61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231번 예? 이거 답이 틀려서 질문인가요? 아 이구나. 미안하다. 231번에는 231번 질문인 사람 3개 다 질문이야? 아니요. 그래도 1번만?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231번에 1번만 할게겠지? 보자. 1번 3명의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뭐야? 2명의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3명은 앞에 서고 2명은 뒤에 선대. 이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거잖아. 여기가 앞이라 치고 여기가 뒤라고 친다면 여기에 지금 3명이고 여기에 지금 2명이잖아. 맞아? 혹시 너네 이거 둘 다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야? 이 3명이 학생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 맞지? 그냥 학생 3명이 안 됐잖아. 맞잖아. 그럼 얘는 그냥 자리 자체가 몇 개인데? 5개. 5개인데 5명. 뭐 5팩이 끝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이게 학생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적혀있잖아. 네. 학생이 앞에 앉고 선생이 뒤에 앉느라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학생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학생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2명도 선생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데? 문장에서는? 그래서 뭐다? 그냥 5명이랑 뭐다? 5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5팩이지 않나요? 그래서 120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보자 참고 앞이 학생이고 뒤가 선생이면 답이 얘보다 작게 나오죠. 왜? 학생 3명이 앞에 1렬 배열하면 3팩이 됩니다. 맞아? 맞죠? 선생 뒤에 2팩이 되니까 얘를 뭐다? 12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린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뭐다?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 앞에 학생들이 있고요. 뒤에 선생이 있다. 그러니까 3명, 2명이라는 표기를 안 쓴다고. 알겠죠? 이건 아마 낚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라 돼 있냐면 남자가 N명 있대.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3명이 있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입장하려고 할 때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이때 이 경우의 수가 총 720까지래. 이때 n을 구해달래. 그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자 얘들아. 그때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100%는 아니야. 이게 이제 90%밖에 안 돼. 상황이 복잡해지면 지금 이 풀이를 못 써. 근데 일반적인 기본 문제는 100%가 맞아. 뭐냐면 우리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문제 푸는 순서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가 이웃하는 것끼리 뭐다?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뭐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묶음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묶음 처리를 하면 이제 각각의 덩어리들이 생길 겁니다. 덩어리. 그래서 두 번째는 덩어리를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덩배라고 부를 거라고 했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묶음 내부 안에도 배열해야 된다고. 그래서 묶음 그 내부 배열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4배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순서대로 가면 풀려집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다라고 나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수능 문제 중에서 안 되는 게 최근에 몇 번 나왔거든 일부러. 왜냐면 너무 암기해서 푸니까 사고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해버리니까 문제 스타일 좀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럼 봐봐. 이래야 되겠네.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n이 있고요. 그냥 그 다음에 첫 번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학생끼리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1, 여자 2, 여자 3을 뭐다? 이렇게 묶음 처리를 하겠다고. 이게 1단계로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게. 그럼 여기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덩어리가 몇 개인지를 볼 거야. 덩어리 개수. 그러면 1개, 2개, 3개, n개에다가 한 개의 덩어리가 추가됐으니까 덩어리가 몇 개야? n 플러스 1개다. 이것까지 조사를 해놓자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2단계가 뭐라고? 덩어리를 일렬 배열하겠대. n 플러스 1개를 일렬 배열하는 거는 n 플러스 1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덩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묶음 안에도 배열을 해줘야 되잖아. 일렬 배열이니까. 묶음 안에는 대상이 3가지입니다. 맞아? 그러면 3명을 일렬 배열하는 건 뭐가 돼요? 3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4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컨드랑 썰드만 곱하는 거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덩어리 개수인 거지. 배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우리의 경우의 수는 뭐다? n 플러스 1팩 곱하기 3팩. 요게 지금 몇이다? 720이 나왔대요. 그러면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n 플러스 1팩이 120이 됩니다. 우리는 이건 외우고 있습니다. 5팩이 120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1이 5라는 거죠. 그럼 n은 몇이라는 거야?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얘는 지금 뭐냐면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지금 3명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맨 앞에 남자가 서고 추가 조건이 좀 많네요. 그 다음에 남자끼리 이웃 안 한대. 이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정리를 하고 왔다. 자, 이번에는 이웃 노에 대한 주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90%입니다. 이렇게 추가 조건이 있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다, 되겠지? 그래서 이웃 노. 이웃 노는 이웃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A, B, C, D가 이웃이면 요게 이웃이잖아, 맞아? A, B, C, D가 이웃 노는 이렇게 지금 된 거라고, 맞아? 근데 여기서 A, B는 이웃하고 C, D는 이렇게 이웃 안 하는 거는 이웃도 아니고 이웃 노도 아니기 때문에 저거 두 개는 여사건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치? 다만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는 이거 두 개가 여사건이 되는 것만 실제로 하는 거가 중학교 교육과정이라서 그렇게 배우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는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이웃 노 말고 나머지 먼저 배열이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사이에 넣기죠. 그래서 이것도 100%는 아니고 뭐다? 90%는 이걸 과정대로 풀면 된다. 근데 이렇게 추가 조건이 있어버리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일단은 이래야 된다고. 맨 앞에가 남자라며. 그럼 여기 남자가 일단 있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대상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총 6명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를 먼저 골라야 되겠지? 뭐야? 남자 3명 중에서 1명이 이렇게 온다고. 3, 11 이렇게 어차피 조합 기호는 아니까 그냥 세 가지 적어도 돼. 본인이 편한 대로. 됐니? 그럼 이제 여기에는 남자가 2명 있잖아, 맞아? 근데 여자가 몇 명 있어요? 3명이야? 근데 뭐라고? 남자 둘이 이웃 노라고.
이렇게만 풀면 틀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원래는 이렇게 풀잖아 우리가 맞지? 왜 틀렸냐면 여기가 무조건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뭐 가야 돼? 여자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됐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온다고 무조건 여자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여자까지 세팅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럼 여자도 3명 있잖아 맞아? 여자 3명 중에 1명 뽑아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위에 거 방법 이용하면 답이 나오게 돼요. 여기는 이제 뭐가 돼요? 남자가 둘, 여자가 둘, 뭐다? 남끼리 이은 노가 된다고. 자 그럼 여기 세컨드라고 적을게요. 자 뭐라고? 이은 노인 남자를 제외한 여자 2명 먼저 배열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여자 그 여자를 배열하는 걸 몇 팩? 2팩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오게 돼요. 맞죠? 그 남자 2명을 뭐다? 이 자리 3개 중에 순서 있게 넣기라고. 그러면 이래야 된다 얘들아 봐봐. 서로 다른 3개의 자리에 순서 있게 넣기라서 3P가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돼? 아니면 이렇게 돼. 자리 뽑는 거는 3C이고 남자 넣는 거는 2팩이니까 얘를 3C 곱하기 2팩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알겠지? 그건 같은 원리야. 알겠죠?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NPR은 뭐다? NCR 곱하기 R팩이라고. 뽑고 나열하면 순열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퍼스트가 3 곱하기 3입니다. 맞아? 그래서 9가지가 되고요. 세컨드는 2팩 2가 됩니다. 3P는 3 곱하기 2라서 6이에요. 6. 그래서 6. 그러면 18 곱하기 6이니까 108인가요?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2의 배수 4의 배수 솔직히 막 8의 배수도 거의 안 나오긴 한데 8의 배수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3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 요래 되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2, 3, 4, 5, 6, 7 없죠? 맞죠? 8, 9 뭐 10의 배수는 0인 거 아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결과는 님들이 알고 있어요. 얘는 뭐다? 1의 자리가 짝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짝수에는 0을 포함을 합니다. 됐나요? 얘는 뭐다? 끝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된 케이스 이렇게 된 케이스 도 포함입니다. 왜? 0, 4도 4의 배수잖아. 됐니? 0은 또 4의 배수에 왜? 0 모든 자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거는 주의. 됐죠? 그 다음에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 숫자가 8의 배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야? 3의 배수는 뭐야?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됐나요? 근데 여기서 그 합이 만약에 뭐 0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뭐 0이 나온다면 또 가능한데 일단 그냥 이대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 합이 9의 배수면 돼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그냥 요거죠. 뭐야? 2의 배수 판정법이랑 2의 배수 판정법 그 다음에 3의 배수 판정법 요거 동시에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즉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면서
각 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됐네? 그다음 5의 배수는 알죠? 그냥 뭐예요? 그냥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5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워야 돼야겠지? 그래서 어떤 지금 요렇게 약속을 할게 알겠지? 나도 증명을 안 한지 또 오래돼서 요거를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얘를 그냥 곱하기가 아니야. 숫자 나열한 거를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할게요. 물론 뭐 경시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한대.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귀찮아.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이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쓸 거예요. 십진법의 전개식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잖아. 그 10개로 나타낸 걸 십진법이라고 하는데 십진법의 전개식은 12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100 더하기 20 더하기 3 그러니까 즉 숫자 자릿수가 바뀔 때마다 쪼갤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1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의 1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1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거는 했죠. 0이 아닌 숫자의 0제곱은 1이라고 약속을 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안다고 칠게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10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숫자를 십진법의 전개식으로 적으면 이래 된다고.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123인데 뒤에 숫자가 2개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제곱이 온다고. 그러면 얘 뒤에 숫자가 4개 있잖아. BCD. 그래서 10의 4제곱 그러면 B 곱하기 10의 세제곱 C 곱하기 10의 제곱 D 곱하기 10 그 다음에 E 아니 E 곱하기 10의 0제곱 줬든지 그럼 본인이 편한 대로 됐니? 근데 우리가 상식이에요. 상식. 백, 천, 만 그러니까 10이 아닌 100, 1000, 만들은 뭐의 배수야? 이미 4의 배수라고 하는 건 안다고. 4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배수 판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기본 아이디어는 별의 배수 더하기 별의 배수는 당연히 이 숫자를 별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이 숫자를 별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니까 더한 숫자도 우리는 뭐야? 별의 배수가 이 배수 판정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즉 4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는 4의 배수라고. 됐니? 이게 아이디어야. 알겠지? 기본적인 발상. 증명의 발상이 다 이걸로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 봐봐. 요 숫자는 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4의 배수예요. 맞지? 이 숫자는 이미 10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의 배수입니다. 이 숫자도 이미 10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의 배수예요. 그래서 뭐다? 얘가 4의 배수, 4배라 적을게. 얘도 4의 배수. 얘도 4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이 주어진 숫자가 4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뭐야? 이 숫자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 주어진 숫자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이미 얘네들은 4의 배수니까 요 숫자가 이 숫자가 아까 뭐였지? 이거죠? 그래서 얘가 뭐의 배수가 된다고? 4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끝 두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 뭐다? 전체 수가 4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2의 배수도 지금 똑같이 하면 되고요. 십진법의 전개식 써가지고 하면 요까지가 2의 배수잖아. 맞지? 다.
그러니까 뭐다? 얘가 2의 배수면 되지 않냐? 8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1000이 8 곱하기 125라서 1000 이상이 되면 다 8의 배수라서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 색깔 똑같은 게 똑같은 증명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로 할게요. 3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셔야겠지. 여기도 숫자는 똑같이 A, B, C 5자릿수를 가지고 올게 그냥. 그러면 얘는 바로 하자겠지. 뭐다? A 곱하기 10의 4제곱, B 곱하기 10의 세제곱, C 곱하기 10의 제곱, D 곱하기 10 더하기 2 이래 된다고 맞아? 얘를 이래 적을 거라고. 만이라고 하는 놈은 9999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999 더하기 1이 1000이라고 불러요. 얘는 99 더하기 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9 더하기 1을 10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가 9가 있는 것끼리 묶어버리면 9999 곱하기 A 999 곱하기 B 99 곱하기 C 9 곱하기 D가 나오게 되고 남은 숫자들을 적어주기 이래 되네. A, B, C, D, E가 됩니다. 그래서 D의 숫자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돼요. 됐나요?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뭐라고? 얘가 이미 뭐 9의 배수입니다. 9999 때문에. 얘도 9의 배수고요. 얘도 9의 배수고 얘가 9의 배수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라고? 이 전체 숫자가 이 전체 숫자가 뭐다? 9의 배수가 되려면 9의 배수 더하기 9의 배수 9의 배수면 다 9의 배수니까 이 숫자가 9의 배수가 되어야지만 얘가 9의 배수가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다? A, B, C, D, E가 9의 배수가 되려면 뭐다? 요 빨간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게 뭐가 된다고? 9의 배수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뭐야? 각자리 숫자 합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뭐다? 각자리 숫자 합입니다. 그래서 3의 배수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야? 얘가 3의 배수고 3의 배수고 3의 배수고 이미 3의 배수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각자리 숫자를 3의 배수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응용을 하면 너네가 이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뭐냐면 봐봐. 실제로 요거의 합이 7이 나왔다고 치자고. 7.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9의 배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 이렇게 3. 실제로 3의 배수가 7이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 이미 얘네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잖아. 맞아? 그러면 7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지? 1 되지. 그러면 이 원래 숫자는 3으로 나머지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배수 판정법을 꼭 나머지가 0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각자리 숫자 합이 만약에 4가 나오면 원래 자연수는 뭐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4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왜? 어차피 이게 이 숫자니까 이 숫자를 3으로 나머지가 되면 되는 거잖아. 왜? 나머지 0, 나머지 0, 나머지 0, 나머지 0, 나머지 1이니까 다 더하면 나머지가 1이네. 그러면 원래 숫자가 나머지 1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활용도 쓸 수 있어야 된다겠지. 그래야지 좀 실력이 는다. 무지성 이거 암기만 해버리면 이제 방금 내가 말했던 문제로 너네 어떻게 푸냐면 직접 또 3으로 나누고 있다고. 우리는 나누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라고. 1, 2, 3, 1, 2, 4라고 하는 숫자가 과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뭘까? 나머지가 뭘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뭐 1, 2, 3, 1, 2, 4를 다 더했더니 얘가 6, 12, 13이라고 맞지? 이 13을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건 직접 나누기 해야지 숫자를 1 나온다고. 요게 1이니까 뭐다? 쟤도 1이다가 되는 거라고. 왜? 이거 자체가 시간이 되나?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그러면
요거 자체가 지금 뭐라고? 1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넷 다 2 곱하기 10의 4제곱 3 곱하기 10의 세제곱 1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 더하기 4인데 똑같은 논리로 뭐다? 얘는 1에다가 뭐 9999 4개 더하기 1인가요? 한 개 더 필요하나? 1에 됐고 9999 그 다음에 999 그 다음에 뭐냐 99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1 곱하기 99999 숫자가 크다 2 곱하기 9999 3 곱하기 999 1 곱하기 99 2 곱하기 9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다? 1, 2, 3 1, 2, 4가 된다고요 됐지? 그래서 뭐라고? 얘는 3의 배수 얘 3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말하면 나머지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라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러면 이제 요 숫자가 나머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 숫자가 몇인데 아까 그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 나머지가 0과 나머지가 1인 걸 더했으니까 나머지가 1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실제로 우리가 무식하게 뭐다? 이 숫자를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배수 판단법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3의 배수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4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끝에 숫자가 21이야 그러면 무조건 원래 숫자는 4로 나머지가 1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끝 두 자리 숫자의 나머지로 관찰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딱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아마 중간중간에 배수 판단 몇 번 나오더라고 문제 보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 두셔야겠지?